한 방울의 물이 어디서 왔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지구의 물은 단 한 번, 44억 년 전 지구가 탄생하면서 만들어졌죠. 한 번도 지구 밖으로 나간 적도 없고, 한 번도 지구 밖에서 들어온 적도 없습니다. 지금껏 엄청나게 많은 물을 사용해 왔지만 우리는 그때 그 물을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20세기 들어 물 사용량 증가 속도는 인구 증가 속도보다 2배 이상 빨라졌습니다. 물 사용량은 9배나 늘었죠. 불과 100년 사이 44억 년 순환의 고리가 끊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20세기가) 블랙골드, 석유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블루골드, 물의 세기입니다. 이제 생명의 근간, 물의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맑은 수질과 풍부한 수량을 자랑해온 우리나라. 그런데 올해 기록적인 가뭄에 국내 최대 넓이의 인공호수 충주호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오랜 가뭄이라는 걸 증명이라도 하듯 무성이 자란 잡초 때문에 마치 넓은 들판을 보는 것 같습니다. 국내 최대 저수량 29억 톤, 내륙 속의 바다라 불리는 소양호입니다. 1970년 댐이 완공된 이래 이런 가뭄은 손꼽힐 정도랍니다. 저는 원래 여기가 고향이에요. 여기서 태어났고 지금 저희 집도 지금 물속에 잠겨져 있지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저희 살던 터가. 얼마 전에 내려가 봤더니 이제 저희 살던 집도 나와 있고 한 거 보니까 한 42년 만에 처음으로 빠진 것 같습니다. 댐 생기고. 지금 최저 수위가 150 수위에 지금 150m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한 40m 정도가 지금 없는 거예요.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넓은 소양댐에 40m라면 상당히 물이 많이 부족한 겁니다. 올해 10월까지 전국 누적 강수량은 약 750ml. 지난 30년 평균 누적 강수량의 6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42년 만에 최악의 가뭄입니다. 충북 진천에 위치한 한 저수지입니다. 물 위에 떠 있어야 할 일부 수상 좌대들이 들판 위의 방갈로처럼 덩그렇게 놓여 있습니다. 이곳 역시 물이 마른 지 오래인 듯합니다. 좌대를 운영하는 여주인은 영업을 접어야 할 지경이라고 하소연합니다. 저기 못 나가요, 배가. 끄트머리에서. 여긴 저희가 옛날에 물 빠졌을 때 일부러 이걸 호수를 파놨으니까 지금은 나가는데 나중에 이 배가 저 턱에 걸려서 못 나가죠. 그러면 이제 저 끝까지 짐을 들고 가서 노젓는 걸로 이제 조금 태우다가 그나마도 이제 안 되면 또 하늘이 도와줘요. 사실 낚시인들이야말로 이런 가뭄을 피부로 느끼고 있을 겁니다. 물이 어느 정도 적당히 빠진다면야 때에 따라 입질이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올해는 상황이 그렇지 못합니다. 산 건 얼마 안 되지만 제가 살면서 올해가 가장 아주 가문 것 같아요. 올해 유독히 많이 물수위도 많이 줄어들고 지금 말도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이런 물 부족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지구촌 전체의 문제가 된 지 오래죠.
물 부족의 심각성을 일찌감치 깨달은 선진국들은 급기야 물에 관한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내기에 이르렀습니다. 물 발자국이랍니다. Also wir finden, das ist ein wichtiges Thema, insbesondere weil wir, was die direkte Wassernutzung angeht, haben wir in Deutschland schon gute Erfolge erzielt. Und jetzt geht es darum, in weiteren Bereichen zu schauen, was sozusagen noch möglich ist und was wir noch erreichen können, um die Ressource Wasser zu schützen und zu entlasten. 그 방법 중 하나가 물 발자국이라는데요. 물 부족 현상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물을 덜 사용해서 제품을 만들자는 세계적인 움직임이죠. Genau, und hier steht halt, der weltweite Kaffeekonsum erfordert 120 Milliarden Kubikmeter Wasser. 실제로 유럽연합은 모든 제품의 물 발자국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하고 등급을 매기는 제도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 발자국이 정확히 무엇인지 아메리카노 한 잔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예로 들어볼까요? 흔히들 완성된 커피향만큼의 물만 생각하기 쉽지만 125ml 커피 한 잔을 만드는 데 드는 물은 무려 13만 2,000ml. 이 한 잔의 커피를 위해 1,000잔의 물이 필요한 거죠. 커피나무 재배부터 원두를 따서 세척하고 건조한 뒤 물을 타서 완성하기까지 전 과정에 사용되는 물의 양입니다. 마찬가지로 식빵 한 조각, 치즈 한 장, 커피 한 잔, 사과 반 쪽의 간단한 식단에도 1.5리터 생수병 200개가 넘는 물이 사용됩니다. 이처럼 제품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데 들어간 가상의 물의 양을 물 발자국이라고 합니다. 우유는 255리터, 달걀 196리터, 초콜릿은 무려 17,000리터가 넘습니다. Es gab vor einigen Jahren eine Aktivität, da hat die EU diese ganzen Ansätze, also Wasserfußabdruck, virtuelles Wasser, verschiedene Zertifizierungssysteme für die Landwirtschaft untersucht und sozusagen beleuchtet und bewertet im Hinblick darauf, ob sie ein Mittel sind für die strategische Planung im Zusammenhang mit Wasserknappheit und Dürren. Und es gibt seit letztem Jahr eine internationale Empfehlung der ISO, also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die sozusagen eine Empfehlung herausgegeben hat, was zu berücksichtigen ist, wenn man den Wasserfußabdruck innerhalb der Umweltzertifizierung berücksichtigen möchte. 이처럼 이미 세계는 국가별 물 사용량을 추적해 무역 장벽으로 활용할 태세입니다. 그런데 지구의 물의 양이 어느 정도기에 물 부족을 걱정해야 하는 걸까요? 지구상 물의 총량은 14억 리터, 지구 전체를 2.7km 깊이로 덮을 수 있는 양이랍니다. 그런데 이 중 바닷물이 97%, 민물은 3%가 채 안 됩니다. 그나마도 빙하나 만년설이 70%를 차지하고 인간이 손쉽게 활용하는 지표수는 전체의 0.01% 정도에 불과합니다. 지난 4월 대구 경북에서 열린 제7차 세계 물포럼은 이런 물의 위기를 타개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우려처럼 결국 풍부하고 저렴하고 안전했던 물의 시대는 이제 막을 내리는 걸까요? 그렇다면 수자원 선진국 독일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독일의 수도 베를린입니다. 늪지대란 뜻의 베를린은
슈프레강과 하펠강이 감싸고 흘러 물이 풍부한 도시입니다. 유람선을 타고 베를린을 돌아보는 코스는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죠. 베를린시 외곽의 한 주택. 집주인 한스 씨입니다. Hallo. 은퇴한 건축가인 한스 씨는 20년 전 직접 이 집을 설계했답니다. 당시 최우선 고려 사항은 물을 아낄 수 있는 방법. 3000 Liter. Und dann, ach guck mal, das Regenwasser war vorhin weg. Ja. Ist schon wieder voll. 땅 속에 3,000리터 용량의 빗물 저장 탱크가 있답니다. Mit einer Drainage. 3,000리터가 다 차면 Verteilung, wenn voll ist, ja. 나간대. Hier eine Hecke lang, hier einmal rum, so. 야, 정원을 가꾸는 건 물론이고 세탁이나 세차 등 식수를 제외한 모든 생활용수는 이 빗물을 사용한다는군요. 지붕에는 한 군데도 빠짐없이 빗물바지 시설이 마련돼 있습니다. Aber das Wasser habe ich trotzdem immer vom Dach umsonst. Einmal eine Investition, ein Tank, ein Bagger, 20 Jahre Wasser. Ja? 처음에는 우물을 고려하기도 했었답니다. Aber wenn man auf so einem Berg lebt wie wir, unterirdisch, müssen wir 35 Meter bohren und das ist für sehr viel. Jeder Meter kostet viel Geld und dann, sage ich mir, ist so ein Regenwassersammelbecken immer da, ohne Strom. Man kann auch schöpfen oder eine Pumpe nehmen, aber es ist wirklich preiswert, gut und umweltfreundlich. Ja. 지하에 빗물 계량기도 마련해 뒀습니다. 빗물이 모자라면 수돗물로 대체하는데 지난 20년 동안 그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답니다. 다양한 용량의 빗물 저장 탱크를 인터넷으로도 구입할 수 있을 만큼 보편화돼 있습니다. 한스 씨의 현명한 결정 덕분에 아쉬움 없이 생활용수를 사용하면서도 수도세 걱정이 없습니다.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사용한 수도량은 31리터, 약 56유로. 우리 돈 7만 원 가량입니다. 한 달에 18,000원 정도 쓴 셈이죠. 수도 요금이 우리나라의 3배에 가까운 걸 고려한다면 경제적 효과가 대단합니다. Also nimmt man diese Wassermenge lieber von der Natur. Dieses Wasser muss ich sowieso auslaufen lassen. Aber wenn ich es gezielt einsetzen kann für meine Pflanzen, Beete etc., dann habe ich einen großen Vorteil davon. 한스 씨뿐만 아니라 독일인 대부분이 물 절약에 관해서는 엄격할 정도입니다. 독일 1인당 하루 물 소비량은 132리터. 우리나라의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독일은 오래전부터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에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베를린 남부 텔토우시의 밀렌도르프 마을. 20년 전에 조성된 이곳은 마을 전체에 물 재활용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각 건물마다 빗물 저수조가 마련돼 있어 빗물을 모아두었다가 허드렛 물로 사용합니다. Wir sind immer gut ausgestattet, weil die Zisternen haben ungefähr 5000 Liter an Volumen. Und das reicht, auch wenn der Sommer sehr, sehr trocken ist, reicht es aus. Und ansonsten auf den Straßen ist durch dieses Regenwassersystem das gewährleistet, dass wir keine Überschwemmungen haben. 그리고 오늘처럼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는 맨홀로 스며든 빗물이 마을 공동 물 저장고인 호수로 흘러갑니다.
이처럼 마을을 찬찬히 살펴보면 빗물을 활용하기 위한 세심한 배려가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마을 전체의 보도블록은 틈 사이가 3cm 이상 벌어져 있습니다. 빗물의 흡수를 돕기 위해서죠. 길의 가장자리 역시 돌틈을 통해 빗물이 땅으로 흡수되게 만들어져 있죠. 흡수된 빗물은 지하수로 축적되고 호수에 저장돼 홍수를 방지합니다. Also dieses Entwässerungssystem hier in der Stadt Teltow in einem Ortsteil, dieser Ortsteil nennt sich das Mühlendorf, ist gebaut worden, es ist begonnen worden vor gut 20 Jahren bereits, es niederzulassen, und insofern ist damals mit einem Ingenieurbüro tatsächlich diese Wahl erfolgt, also tatsächlich nicht das übliche Regenentwässerungssystem hier durchzusetzen, sondern eben ein modernes und neues Instrument zu wählen, nämlich eine Versickerung vor Ort in einem Wohngebiet, das letztlich dann aber auch eine Form der Aufenthaltsqualität schafft, nämlich die Anlage eines Sees mitten im Wohngebiet. 독일의 몇몇 대도시를 제외하고 대부분 도시의 도로들은 아스팔트가 아니라 틈이 있는 돌로 이루어져 있거나 빗물이 스며들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온통 아스팔트로 뒤덮여 있는 우리네와는 사뭇 다른 풍경입니다. 이처럼 가정과 공용 빗물 저수조를 채우고도 남은 빗물은 또 다른 활용도가 있습니다. Also in dem Moment, wo zu viel Regenwasser an einem Tag wie heute anfällt, läuft es in ein weiteres Rückhaltebecken, wird dort gereinigt und in einem örtlichen Wasserwerk zugeführt. Das heißt, es kommt da der Aufbereitung zugute, dann wieder für die Trinkwasserherstellung. Und dieses Wasserwerk befindet sich von hier Luftlinie ungefähr 500 Meter entfernt. 텔토우시의 물처리 시설입니다. 땅으로 스며든 빗물은 이곳으로 모이는데 정수 처리를 거친 뒤 식수로 공급됩니다. 이런 시설은 작은 소도시마다 마련돼 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대도시의 거대한 규모로 이런 시스템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곳이 통일 독일의 상징인 베를린입니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이듬해 독일은 통일이 됐습니다. 통일 후 베를린 장벽이 지나던 포츠담 광장에는 대대적인 재건이 시작됐습니다. 지금의 포츠담 광장은 세계적인 건축가들이 자신들의 역량을 쏟아부은 최첨단 건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곳을 더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포츠담 광장의 이 연못의 물은 주변 19개 건물에서 모은 빗물입니다. Wir haben 5 Zisternen hier im Areal Potsdamer Platz und diese können insgesamt oder bis zu 3,3 Millionen Liter Wasser speichern. Wir benutzen das Regenwasser zum einen für unsere Grünanlagen zur Bewässerung und zum anderen aber auch für unsere Toilettenspülungen oder beispielsweise in Brandfällen wird das als Löschwasser verwendet. 이처럼 독일은 20여 년 전부터 미래 자원의 가치를 알아차렸고 지금도 그 자원의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 역시 대표적인 물절약 선진국입니다. 20년 전 고베 대지진 당시 수도 시스템의 마비라는 초유의 경험을 했던 일본. 자연재해가 빈번한 일본에서는 특히 도심 지역의 빗물 이용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도쿄에 떠오르는 명소인 도쿄 스카이트리입니다.
높이 634m, 기네스북에 기록된 세계 최고 높이의 전파탑입니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붐비는 전망대는 도쿄의 풍경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최고의 장소로 인기가 높습니다. 도쿄 스카이트리의 자랑이자 숨겨진 가치는 또 있습니다. 東京スカイツリータウンでは、雨水の利用をしております、2種類の水槽がありまして、一つは集中豪雨の時にためる抑制層、こちらが1835トンの水槽になっております。また再利用のための水槽、貯留層ですね、こちらが800トンの水槽があります。もともとこれだけ広い設備ですので、雨水を無駄なく、またですね、集中豪雨の時には一時的に貯めるための施設は必要であろうと考えておりましたので、建設当時からそういった設備を設けました。 이렇게 저장된 물은 건물 곳곳의 화단에 사용됩니다. 植栽の根元にパイプが埋まってまして、小さい穴が開いてます。そこからちょろちょろと水を出して水やりをしています。なるほど。そうすると水代わりに、はい、個別にこう水をあげなくても根元にこう水が行き渡るようになってます。はい、太陽光パネルが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쓰임새가 있습니다. そうですね。はい。 이 건물의 주요 에너지원인 태양광 패널에 냉각수로 사용됩니다. 1枚出てます。はい。 허투루 사용되는 물은 한 방울도 없습니다. 스미다강과 아라카와 강으로 둘러싸인 도쿄 스미다구 일대는 상습 침수 지역으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장마철 몇 달을 제외하고는 언제나 물 부족에 시달리는 곳이기도 했죠. 1980年代の頭頃に台風によって都市型洪水が結構起こっていたんですね。そして家屋が浸水するという被害が出ていたんですけれども、これなんか対策を取ろうということで職員の提案から始まりまして、一番最初は1982年ですね。もう30年以上前ですね。 처음엔 홍수를 방지할 목적에 빗물을 가둬둘 요량으로 만든 빗물 저수죠. 그러다 점차 이 물을 활용하는 것으로 눈을 돌리게 됐습니다. これが雨水を処理してトイレに使っている水ですけれども、もうこの状態でほとんど透明で匂いもほとんど匂いもしません。 육안으로는 수돗물과 비교해봐도 그 차이를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입니다. 구청 곳곳에는 물 재활용에 관한 홍보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스미다구의 모든 관공서에는 빗물 이용 시설이 마련돼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으로 점차 확대해 가고 있죠. そして雨水タンクを設置する方に対して助成制度を設けて雨水利用の普及を図っています。役所とあと民間を合わせて563施設ありまして、トータルの貯水量は22,329トンです。この先がエコロジーになります。 스미다구의 골목길을 걷다 보면 동네마다 곳곳에 놓여 있는 이런 수동 물펌프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冷たい。結構冷たいですね。だから夏なんかはこれを打ち水とかにもね、こういうふうに使うと結構涼しくなりますね。何トンぐらい溜まってる？はい、ここは10トンですね。結構量はありますね。そう冷たいですね。これはですね、ロジソンと言われるものでして、ここの地面の下地下に雨水タンクが設置してありまして、これはお隣の家の屋根に降った雨水をこの地下に溜めています。そして災害とか非常時に
こういうポンプで、手押しポンプで水を汲み出してそれを飲み水とか防火用の水に使うことができます。 로지소는 지진 재해 등에 대비한 마을 단위의 자구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마을 공동 텃밭을 가꾸는데 아주 요긴하게 쓰입니다. 今乾いてるからたちまち染み込んできます。結構水が節約できるんじゃないですか。できますできます。もう全く無駄にならないで、全部地下に入りますから。ここは地下にお水が9トン溜めてあるんです。で9トンって言いますと大体1年間はそっくり間に合っちゃうんです。で韓国もそうですよ、日本も大変雨の多い国ですので常に雨が降るんで、これが枯れてしまうことはほとんどないわけです。ですからいわゆる水道水は全く使わずに植物栽培ができるわけです。 그리고 마을 텃밭은 이웃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줬습니다. 로지손이 없었다면 아마도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もともと墨田区が雨水活用に取り組み始めたきっかけというのが、都市洪水が原因だったんですね。高度成長期に、街中全部アスファルトにしてしまいまして、下水道が整ってない中アスファルトにしたことで、都市の中で頻繁に洪水が起こるようになりました。でその洪水を回避できないかということで、まずはじゃあこの降ってくる雨水をどこかに一時的に貯めればいいんじゃないかということで、最初に取り組んだのが、それは都市洪水に対応するとともに、また使うことで水の節約、また下水の処理にかかるエネルギーの節約にもなるということで、いろいろな利点が出てきています。 이처럼 세계는 빗물을 활용해 도시의 물 부족에 대비하고 있지만 우리는 당장 더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42년) 만이라는 기록적인 가뭄에 무엇보다 피해를 입는 것은 농작물입니다. 강화도 교동지역의 한 저수지. 이렇게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입니다. 작년 8월부터 비다운 비가 내린 적 없는 강화도는 지금 물과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농업 용수가 흐르던 용수로는 바짝 마른 고랑이 되어버렸습니다. 급기야 논둑이건 밭이건 이런 시추공이 들어서서 땅을 파댑니다. 지하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죠. 살다 이런 가뭄은 처음이라는 주름 깊은 농부. 형다 이거 한없이 들어와서 저 뚜냐고 야단해. 저거 뚫는 값만 800만 원인데요. 거기에 전기 가설해야지 뭐 뭐다 사놓아야지 뭐 어쩌고 하면은 1000만 원 이상 들어요. 지하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20m 이상 파야 하는데 강화도에만 이런 관정이 어림잡아 1000군데도 넘을 거라고 합니다. 대거 이틀이면 물 쪽쪽 마르는데 뭐 그거 다 못 닫아요. 암만 물이 잘 나와. 이 땅속에 물도 어느 한계가 있까지 한없이 나오진 않거든요. 이렇게 땅을 파서 지하수를 활용하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게다가 강화도는 바다로 둘러싸인 섬입니다. 평생을 자연의 섭리에 따라 움직였던 농부들은 하늘만 쳐다볼 뿐입니다. 제가 벌써 농사 지은 지가 30년이 넘었거든요. 지금 30년이 넘었는데 이게 전 난생 처음이고 지하수를 자꾸 뺏다 보니까 짠물이 자꾸 육지로 들어오는 거야. 결국엔 비밖에 해결할 게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현상이 내년에도 그 다음 해에도 계속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피해는 이제 농촌에만 그치지 않을 겁니다. 기술 선진국들이
도시 물 부족 해결에 대해 적극적으로 연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죠.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물이 새로운 수자원으로 활용되는 것처럼 지금껏 버려지던 또 다른 수자원이 있습니다. Schönen guten Tag, mein Name ist Erwin Nolde, ich bin Umweltingenieur und ich freue mich, Ihnen unser Passivhaus zu zeigen. Das erste Passivhaus, was in Berlin für Mieter gebaut wurde. Und wo ich besonders stolz drauf bin, ist unsere Grauwasser-Recyclinganlage, die Wasser recycelt und Energie recycelt. Und wenn Sie mir bitte folgen würden, dann zeige ich Ihnen das im Keller. 이 건물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 중 화장실과 같은 오물을 제외하고 샤워나 욕조의 물처럼 비교적 오염도가 낮은 물은 이곳에서 정화된 뒤 다시 재활용됩니다. 이처럼 폐수를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중수도라고 하는데 상수도와 하수도의 중간쯤이란 의미입니다. 오존 살균까지 마침물입니다. Sie sehen, man sieht eigentlich kaum einen Unterschied. Die Toilettenspülung nehmen, kein hygienisches Risiko eingehen, dass sie keinen Komfortverlust haben. Das ganze System ist, dadurch, dass wir das Wasser recyceln und Energierecycling, deutlich umweltfreundlicher als die bestehenden Systeme. Also wir reduzieren die Wasserkosten, indem wir etwa 30 Liter pro Person und Tag. Für uns ist Abwasser eine Ressource. Eine Ressource für Wasser, eine Ressource für Energie und eine Ressource für Nährstoffe, also Düngemittel, die recycelt werden sollten. 일본 기타 큐슈시의 워터플라자입니다. 일본에서는 폐수 재활용이 거대한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이곳은 폐수와 해수를 정화해 깨끗한 물로 재탄생시키는 곳입니다. 기타 큐슈시 오폐수의 40%나 되는 양을 하루에 처리하죠. 물순환 시스템의 대표적인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마치 생수공장처럼 청결하고 깨끗한 시설에서 물 재생에 관한 연구와 생산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처리 단계별로 오염도를 꼼꼼히 체크합니다. 当然下水の放流水とかいうのは放流基準がありますので、海に流す場合は5から8とかですね、その基準に合ってるかどうかを確認さえします。これをもう読み取るだけです。でそうすると今ように6.8 というのが中性が7になりますので、この水は中性だなという。 이곳의 핵심 기술을 공개하는 순간 これはこの茶色いのは微生物です。バクテリア微生物。この泥が水を処理します。 그리고 이 아래에 특수 필터가 있는데 미생물과 함께 오수를 깨끗하게 처리하는 기능을 합니다. これが下水の処理水です。 웬만한 나라라면 폐수 처리 정도는 다 할 수 있지 않냐고 생각하기 쉽지만 오폐수를 재활용하는 기술은 그야말로 최첨단 기술의 집약입니다. 최소의 에너지와 시설, 그리고 시간을 들여 최고의 물을 만들어내기 위해 세계는 지금 치열한 경쟁 중입니다. 今世界を見ますとこれから後進国が工業化を今図っております。工業を起こすためにはたくさんの水がいります。
例えば T シャツ1枚作るのに木綿の T シャツだと3トンぐらい水がいります。それぐらいたくさんの水がないと工業は成り立ちません。世界の各国でこれからたくさん水が必要な時代がやってきます。水は資源です。これの奪い合いで戦争にもなりかねます。そこへ水を供給するというのはビジネスに成り立つと思います。 버려지던 빗물과 생활호수가 새로운 수자원으로 부상하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에도 빗물을 자원화하려는 시도가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채소가 싱싱하게 자라고 있는 서울대 35동 건물의 옥상 정원 마이 가든. 오늘 삼겹살 구워 먹어? 좋습니다. 이 정원의 출발은 빗물을 버리지 말고 모으자는 한무영 교수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됐습니다. 여기도 보통 옥상이랑 똑같은 콘크리트 옥상이었는데요. 이 마이 가든을 하기 위해서 우선 방수 페인트를 칠하고 그다음에 방수 시트를 깔고 그다음에 이런 비밀이 있습니다. 이런 저수판인데요. 비가 오게 되면 여기 모이게 저수판을 깔고 그다음에 부지포를 깔고 그다음에 흙을 덮었습니다. 흙을 10cm 정도, 10cm에서 15cm 정도 덮었습니다. 그게 답니다. 이 간단한 공사를 통해 170톤의 자체 저류량을 보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마이 가든은 옥상의 빗물을 모아 빗물통에 저장하는 기존의 방법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입니다. 물론 옥상의 빗물을 저장했다가 채소 재배에 활용하기도 하죠. 이거는 꼭 우리나라에도 꼭 필요한 것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린 루프를 만들면 거기 옥상 녹화를 이렇게 만들면은 어떤 그 스몰 워터 사이클을 위해서 이거는 큰 도움이고 이것을 정말로 많이 사용하면은 그 기후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사실 빗물에 대한 그동안의 인식은 쓰레기, 폐수였습니다. 내리는 즉시 빨리 배출되어야 한다는 거죠. 빗물로 질척거리는 도시는 현대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빗물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빗물을 덜었다고 하는데 떠진 자리에서 받아 쓰게 되면 굉장히 깨끗합니다. 사실 빗물 모으기가 댐이거든요. 댐이라는 것은 커다란 강가에 커다란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내리는 비를 모으는 것입니다. 그래서 커다란 빗물 모으기죠. 근데 제가 주장하는 것은 조그만 댐을 여러 개 만들자. 서울대의 모든 건물 옥상에 마이 가든을 설치한다면 약 37,000톤의 물을 머금은 댐이 생기는 셈입니다. 이 건물 지하에는 생활하수를 재활용하는 중수도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처럼 생활하수만을 활용한다든지 일본처럼 빗물만을 모아 재활용하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빗물과 생활하수를 함께 재활용하는 겁니다. 장마에는 빗물의 양을 늘리고 가뭄에는 생활하수의 양을 늘려 수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 이 하이브리드를 통해서 1일 약 20톤의 그 화장실 세면 용수를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수는 하루에 10톤 정도 지금 들어오고 있고 빗물과 상수가 각각 10톤씩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 발생량을 감소시켜 수질 보전과 에너지 절약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중수도 시설 하나가 도시에 작은 댐 하나 건설하는 것과 맞먹는다는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물에 대해서 상수면 상수, 하수면 하수 이렇게 따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도시에 떠지는 모든 전체의 물 관리를 좀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앞으로
미래의 그 물관리 패러다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활용하는 기술, 거기에 들어가는 장치, 부품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겁니다. 또 어떤 산업과 제2의 반도체나 저희 컴퓨터나 조선 산업을 넘어서는 어떤 새로운 산업이다. 베를린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입니다. 5학년 과학 수업 시간. 이번 학기의 수업 주제는 날씨와 기후, 그리고 물입니다. Wasserverbrauch zu sparen in der Zukunft. Ein persönlicher Wasserfußabdruck. Virtuellen Wasserverbrauch sparen, aber wie? Und ich möchte das erstmal der darüber erzählen. 아이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 물 절약에 관해 스스로 주제를 정하고 조사해온 내용을 발표합니다. Virtuelles Wasser ist das Wasser, was man nicht wirklich sieht. Also zum Beispiel bei Kühen, also bei Kuhfleisch, was die Kuh früher trinken musste zur Herstellung des Futters für die Kuh und dann noch für die Produktion, also das Waschen des Fleisches. 이처럼 독일의 아이들은 물의 중요성과 물의 절약에 대해 어릴 때부터 꾸준히 배우고 익힙니다. Weil wir haben zwar viel sauberes Wasser, aber wir müssen ja nicht jetzt das saubere Wasser für Sachen verbrauchen, wo wir auch anderes Wasser nehmen können. Zum Beispiel für die WC-Spülung. Da muss man ja nicht das Leitungswasser nehmen, was man noch trinken kann. Man kann ja auch einfach Regenwasser damit halt nehmen und damit die Toilette spülen. Also wir müssen Wasser sparen, weil es gibt Länder, wo es halt nicht sehr viel sauberes Wasser gibt und wir möchten halt, also es wäre vielleicht auch ein bisschen unfair, wenn wir jetzt das ganze Wasser nur verbrauchen. Wir haben so eine große Regentonne, da wird immer Regen aufgefangen und damit gießen wir halt die Blumen. Und ja, wir haben auch mal so ein kleines Projekt gemacht, dass wir mal eine Woche lang versuchen, so viel Wasser zu sparen wie möglich, weil vielleicht in anderen Ländern es da weniger Wasser gibt und deswegen und auch glaube ich, wegen dem Klimawandel, dass es halt dann irgendwann immer weniger Wasser gibt und wir dann halt deswegen sparen müssen. 물의 미래는 어쩌면 우리가 물을 대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은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사용될 수 있는 자원이라는 관점이죠. 단순히 절약과 환경 보호를 넘어 물에 대한 생각과 태도를 혁신적으로 바꿔야 할 때입니다. 44억 년 동안 버려진 물은 없었습니다. 물은 언제나 순환하죠. 빗물도 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순환하는 자원입니다.